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밑에 2번 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 도로의 정의에서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되는 도로로서 그 예정도로 포함한다 체크합시다. 도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정도로 포함, 이게 떠올라야 돼요. 예정도로 포함입니다.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된 것, 아니면 건축화 또는 신고시, 시도, 시군구청 등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차분히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조건 네 가지. 첫 번째, 건축부터 도로가 되려면 첫 번째 사람 다니고, 두 번째 차 다니고, 세 번째 4m 이상 되고, 네 번째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거나, 그게 아니면 다시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4m 이상 되고 위치 지정 공고가 됐거나, 그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도로입니다. 그래야 도로예요. 넘금 2번 예입니다. 예외 그러면 그런 조건을 못 갖춰도 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1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 곤란. 1번 지문 간혹 나오니까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도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거 알아놓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한 도로 설치 곤란 그러면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연상해야 돼요. 경사지 계단으로 된 도로 연상하고,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 등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는 너비 3m 이상인 도로, 4m 안 되고 차가 안 다니지만 도로라고 인정합니다. 두 번째, 막다른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막다른 도로는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이건 합격 후에 실무입니다. 실무할 때 이걸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막힘이 없는 도로, 이 도로폭은 건축법에서 4m 이상입니다. 가다가 막힌 이 도로폭은 막다른 도로 길이가 몇 m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그 폭은 2m 이상이고, 10m 이상 35 미만이면 3m 이상, 35 이상이면 6m 이상, 보통 2, 3은 6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원칙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려겠는데, 네 가지 조건을 갖추는데 반드시 위치 지정 공고되어야 되는가 물어보면 그럴 필요는 없죠. 법에 의해서 고시해도 되니까. 그럼 또 반대로 반드시 고시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 공고해도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4m 이상인가? 그럴 필요도 없죠. 2m, 3m, 6m도 있다. 반드시 차가 다녀야 되는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경우세요. 반드시 사람이 다니는가? 그것만큼은 그렇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예외가 없는 거. 예외가 없는 그러면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것만큼은 예외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는 건축법에서 전혀 도로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 없이 사람만큼은 다닐 거. 그래서 사람이 못 다니는 도로가 뭡니까 하면 자동차 전용이죠. 자동차 전용,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그 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170페이지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어쩌다 납니다. 어쩌다 1번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게 할 때는 이해관계는 동의받는다. 도로 위치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 위치 지정하려면 이해관계 동의받고, 다만 밑에 박스 기억 이해관계인 해외거죠. 미역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쓰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저래가 인정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동의 없이 도로 지정할 때 심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변경하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심의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해외거죠.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를 쓰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서 저래가 인정하는 것은 뭐 없이 이해관계 동의 없이 그냥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요. 이번 도로의 변경 폐지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변경 폐지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의 동의. 2번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 폐지 변경 신청할 때도 이해관계의 동의. 그러면 결론,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받는다. 단 지정에 있어서만큼은 예외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3번 도로와 대지 관계입니다. 도로와 대지 관계, 이제 접속이 되는데 1번 대지는 그러면 건축하는 땅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2m 남겨야 되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두 사람의 생이 동시에 대입하는 최소폭 2m 접해야 되고, 그 도로에 2m 접하는 도로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인정이 안 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
함정이 두 개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그리고 2m 이상 접할 것. 이해입니다. 다음 경우는 2m 접하지 않는다.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2m 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다. 이 대지에다 건축하려면 최소폭 몇 m 접해라? 2m를 접해야. 그래야 문제는 여기서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두 사람이 동시에 대피해서 살 수 있는 2m를 접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도로에 접하지 않았어요? 맹지형. 허가 신청 허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2m 접해 허가 나는데 일단 안 나오는 게 원칙이요. 예외적으로 1번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자, 이 토지다. 이게 1번 필지, 2번 필지다. 2번 필지 소유자가 1번 찾아서 하소연이 납니다. 보다시피 나는 통행료가 없어서 건축할 수 없으니까 나도 건축하고 싶은데 네 땅을 이용해서 좀 통행을 쓰게끔 허용하면 안 되겠냐. 얘가 오케이 그러면 얘는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했다? 쓸 수 있도록 얘가 사용 승낙했다. 즉 2m 안 접혔지만 출입하는 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는 허가가 나온다 이 얘기고 1번은 그런 얘기고 2번 건축물 주변에 광장, 유원지, 공원, 기타 법령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다. 자, 얘가 2번이 가가지고 1번한테 가가지고 야, 보다시피 너는 건물인데 나는 건물 나도 직접 살고 싶은데 통행료가 없으니까 네 땅을 좀 쓰자. 뭐라 그래요? 1번이 눈에 못 들어가도 흙 들어가도. 무슨 뜻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적어도 안 된다. 근데 마침 여기 뭐가 있어요? 법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입하는데 지장 뭐 없다 그러면 승낙 안 받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건축 허가가 나온다. 2번은 그런 얘기요. 3번 올해 신설돼서 암기합시다. 농지법 따른 농막. 농기계 보관 창고. 농막은 안 접힌 허가가 나옵니다. 3번 강화입니다. 강화 그럼 원칙을 먼저 펴라. 2m. 강화 그러면 4m면 4m. 4m 접법 허가겠다. 연면적 2,000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규모가 큽니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근데 이게 공장이면 3,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되는 공장을 건축하려면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것. 그런 숫자는 암기해야 문제 풀리니까 확실하게 암기해 줘야 되고요. 4번 건축성입니다. 건축성.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자, 도로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건축할 때 이 대지를 건축할 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건축성입니다. 그래서 원칙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런 걸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소리 뭐고? 인접 대지 경계선. 이 소리 뭐고? 건축성. 그래서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입니다. 2번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건축성.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건축성. 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소요너비 몇 m입니까? 4m입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소요너비 몇 m요? 4m. 막혔습니다. 이렇게 막혔어요. 이러면 소요너비 몇 m요? 달라지죠? 길이에 따라 가지고 2, 3은 6 돼요. 막힘이 없다. 그럼 몇 m가 다시 4m. 그러니까 소요너비 개념 잡아야 돼요. 소요너비. 막힘이 없으면 몇 m고? 4m고. 막혔다 그러면 2, 3, 6입니다. 자, 이게 4m 이상 된다 그러면 4m 이상 된다. 당연히 이 선이, 자,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건축선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대지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천이 있다.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다. 이랬을 때 건축선은 자, 이게 4m 이상 되면 당연히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데 4m가 안 되고 3m다. 4m가 안 됩니다. 4m 만듭시다. 이쪽으로 물러줄까요? 불공평하죠? 일이 불공평하죠? 공평하게 중심 잡아서 똑같이 2분의 1 물러나자. 그래서 똑같이 옆으로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이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한다.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 여기도 3m 도로입니다. 3m. 4m 돼야 되는데 근데 이쪽이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후퇴가 안 돼요.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소요 너비 4m 물러난 선, 이게 건축선 그럽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소요 너비 이상 되는 도로. 소요 너비 4번이네. 도로 모퉁이 건축선. 도로 모퉁이 건축선은 출제 가능성은 없어요. 출제 가능성 없는데 이제 합격했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좀 도로가 교차한다. 교차각이 80, 여기는 교차각이 100. 자, 이쪽이 A도로, 이쪽이 B도로. 자, 이 도로가 5m, 이 도로가 7m다. 여기도 7m다. 모서리에서 얼마를 후퇴해서 자르고, 얼마 후퇴해서, 얼마 후퇴하고, 얼마 후퇴해서 자를 거냐.
후퇴되는 거리가 몇 메타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후퇴되는 거리가 몇 메타냐 이거를 찾으려면 먼저 뭘 보냐 그러면 교차각을 봅니다. 교차각이 미리 말하지만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90 미만, 교차각이 90도 이상에서 120도 미만 대충 들어만 봐요. 교차되는 도로폭이 8m 미만에서 6m 이상이냐 6m 미만에서 4m 이상이냐 8m 미만 6m 이상 6m 미만 4m 이상 8, 6, 8, 6, 6, 4 세 번 쓰죠. 8664, 8664, 8664 8m 미만 6m 이상 6m 미만 4m 이상 8m 미만 6m 이상 6m 미만 4m 이상 8664 세 번 쓰고 4, 3, 3, 2, 3, 2, 2, 2 이 표를 암기해야 돼요. 먼저 이제 A 부분으로 교차각이 80이다. 80은 90 미만이니까 위에 있고 가로도로 7m다. 7m, 자 7m, 7m 7m가 8, 6, 6, 4 위에 걸쳐요? 아래에 걸쳐요? 위에 걸쳐요. 세로가 5m, 5m, 5m가 8, 6, 6, 4 앞에 걸쳐 뒤에 걸쳐요? 뒤에 걸쳐요. 끄면 뭐 만났어요? 3m. 3m 올 때, 3m 올 때 자르고 이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외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서 모퉁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대지 면적 제외된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가각천제 그럽니다. B 같은 경우는 교차각이 100이네. 100이면 여기 있네, 여기. 100이면 여기 있네. 자, 8, 6, 6, 4, 7입니다. 얘도 7 잡자. 7 똑같이 7. 가로니까 7. 그러면 7이 위에 있지,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지. 끊고. 5가 앞에 뒤요? 뒤에. 끊고. 뭐 만났네? 2 만났네. 뭐 소리에서? 여기 있네. 2m 올 때, 2m를 자르고 이 부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시 해봅시다. 다시. 자, 지금. 자. 교차각이 100도, 100도 위아래요, 아래. 가로가 몇 메타? 가로가 몇 메타? 7m. 7m를 실수로 세로로 끕시다.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앞에, 뒤에, 앞에. 끊고, 가로가 5m, 5m를 이제 세로로 끊습니다. 그러면은, 야, 위아래요? 아래. 끊고, 뭡니까? 2. 똑같죠? 2. 똑같죠? 3. 그러니까는, 뭐를 먼저 끊는가 관계없어. 어차피 숫자는 만나게 돼 있어. 똑같은. 그러니까 가로 끄었으면 세로 끄고 세로 끄었으면 가로 끄고 크로스 되는 게 후퇴되는 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합격했다 생각하고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저런 식으로 한다. 한 번쯤 들어보면 이 설명해 준 것은 짧은 시간에 설명하고 일단 시험복에서 알 것은 중요 표시하고 알아야 되고 이런 거는 설명해 준 거는 몰라도 괜찮은데 왜 설명해 줍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질문해요. 질문. 몰라도 기억이 있으니까 설명을 못해요. 질문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면 나중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알려준 거예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172페이지입니다. 5번 건축선의 별도 지정입니다. 건축선의 별도 지정. 건축선의 별도 지정을 하면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습니다. 도로폭이 10m입니다. 건축선은 지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정돼 있죠. 어디라고?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은 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법정 건축선. 법정 건축선. 근데 이걸 이렇게 따로 이렇게 후퇴 별도로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 건축선입니다. 자,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의 건축물 위치, 환경, 정비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m입니다. 도시지역에서 4m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선을 따로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어디서 몇 메타? 도시에서 4m. 도시에서 4m. 그만 잡고. 이거 건축선 따로 지정할 때 심의할까요? 안 할까요? 말이 없으면 심의는 상식이요. 불안해 만들고 심의는 무조건 한다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대지 면적은 포함하지만 건축할 때 어쩌라 넘어가지는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6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입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 건축선이 뭐라고요? 도로와 대지에서 건축 한계선. 이 도로폭이 몇 메타냐 그러면 도로폭이 10m다.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 건축선 뭐라고요? 건축행위 제한선 건축 한계선. 여기에 따른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에다 건축한다? 대지, 대지. 지금 여기를 뭐라고요? 하천, 경사지, 설로부지. 건축선이 어디 있어요? 이게 건축선이 아니에요? 건축선이 아니에요. 건축선은 얘가 건축선,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게 건축선인데 3m 간다니까 이게 건축선. 도로와 대지, 도로와 대지.
대지가 뭐예요? 대지는 건축하는 땅. 그러니까 도로와 대지의 관계 건축선이 얘가 건축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건축선 그런 개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뭐가 있고 대지가 있고 뭐가 있고 도로가 있고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이 대지에다 건축하니까 어디까지 건축할 수 있냐? 여기까지. 이게 뭐라고요? 건축선.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하다 담장 쌓아도 뭐 넘지 마라? 건축선 넘지 마라. 땅속으로 가게 되면 땅속에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렇게 기초가 얼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표 아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2번 도로면에서 높이 4.5 이하 있는 부분은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수 넘지 마라. 자, 높이 딱 잽시다. 높이 몇 미터요? 4.5m 쫙 해가지고 여기는 전부 4.5m 이하 초가 건축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창문 열고 닫을 때 쫙 해가지고 4.5 이하 넘어가도 괜찮다. 4.5가 뭐라고요? 차량 통과 높이자. 터널이 있든 고가가 있든 육교가 있든 통과 높이자 몇 미터야? 4.5. 그 선을 적용한다. 4.5 이하다 그러면 봐봐요. 이게 무슨 선? 건축선. 여기를 뭐라고? 도로. 뭐가 다니고? 차가 다니고. 문 열고 내다보면 어째? 이러고 내다보면 어쩐다고? 차가 온다고. 차가. 추돌의 위험이 있다 이 얘기죠. 5번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란 제도가 나오진 않고 이거구나 나가면 안 돼. 이거구만. 도로 대지. 자, 1번 필지, 2번 필지입니다. 이 선 무슨 선이요? 건축선 띄우고 인접대지 경계선 띄우고 이렇게 건축하면 의무적으로 띄우고요. 뭔 땅이 남는다? 빈 땅. 이걸 우리가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에서 6m 이내 인접 6m 이내 후퇴해서 빈 땅 남긴다. 이 제도가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자, 5장 건축물의 구조 절여 설비입니다. 1번 구조 내력 안중요, 2번 구조 안전 확인. 옆에 보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했다라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와서 한 번. 아니면 할까 말까. 저 같으면 안 해요. 저 같으면 안 하는데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3층 이상 이거 빨리 해서 5초 만에 할 수 있으면 하고 5초 넘어가면 하지 말아요. 박스를 5초 만에 암기할 수 있으면 하고 5초 넘어가면 하지 말고. 자, 1번 한번 이제 연습해보고 5초 되는가 안 되는가. 연습은 해보고 그냥 보고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말고. 1번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빨리 읽으면 되잖아요. 높이 13m 이상 차마 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10m 이상 지진구역 안에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국토부를 행정하는 것. 한쪽 크든 고정되고 다른 크든 지휘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립선에서 3m 이상 설치된 건축물. 숨 안 쉬고 읽어도 5초 넘어가겠네. 한번 읽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출제하면 6번을 답 쓰겠습니까? 7번을 쓰겠습니까? 둘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두 예선 탈락시키고 그러면 몇 개 남았네? 6개 남았네? 한 개당 1초에 읽으면 6초 걸리겠네? 중간에 숨만 안 쉬면 5초 할 수도 있겠네? 자, 3층 이상, 500 이상, 높이 13, 저만 뵙고 기둥 셈 3m 돌출체형. 한 8초 걸렸네요. 좀 더 당깁시다. 자, 당겨요. 3층 500, 13, 90, 3m. 4초만 하긴 4초만. 3층 500, 13, 90, 3m. 충분히 가능하겠네. 3층 500, 13, 90, 3m. 몇 번 읽어보는 게 3층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높이 13, 천만 높이 9, 기둥 40, 3m 더 주장. 딱 읽어보고 이제 확 줄여요. 뭐라고? 3층 500, 13, 90, 3m. 4초만 합니다. 4초만. 평소에 말을 좀 빨리 바꾸니까. 자, 3번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특. 거기서 말하는 방화지구입니다. 자, 머리를 흔들어서 빨리 자기 국계법 보내요. 갔죠? 자, 용도지구안의 건축자입니다. 용도지구 건축자는 국계법 말하게 국계법 다른 법 규정했으면 절해에 의한다. 고도지구. 그러니까 머리를 빨리 국계법으로 보내라니까 빨리 지금. 네, 도시관리계획, 공항실보지구, 항공법,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그린벨트. 개특법, 개발진흥지구. 개발. 그거는 끝났어요, 이미 이제.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개발, 지구단위.
빈말 해야지 지구단위 그러지 말고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방화지구는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 왔다고. 이게 왜 이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요,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방화지구 왔어요. 방화지구. 그게 한 문제짜리니까 암기해야 돼요. 고도지구, 도시관리계, 공항수보지구, 항공법, 자연취락지구, 대령, 집단취락지구, 개특법, 개발진행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방화지구, 건축법. 건축법 왔습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요? 축하, 공연. 그러면 끝난 거지. 언제 읽고 있냐고. 축하. 축하가 뭡니까? 방화지간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 외벽은 내화구조. 건축물의 축, 내화구조의 화. 어차피 그거 찾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은 내화구조고 공작물은 불연제로고. 그러면 두 번째 불연제로. 방화지간에 공작물에서 공작물 주권을 거.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의 주요 구조를 뭐란다? 불연제로. 공작물하고 불연제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연. 해가지고 공연, 축하, 공연. 별것도 아니야. 건축물 내화구조, 공작물 불연제로. 옥상광장 난가입니다. 옥상광장. 옥상광장. 옥상광장 난가 이것은 떨어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쉽게 떨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고 옥상인데 옥상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다 난간이 없으면 걸어가 어쩝니까? 100% 떨어지지. 떨어지는 거요. 안 떨어지게 뭐 설치한다고? 난간 설치. 난간 높이 몇 미터 설치한다고? 1.2m. 난간 높이는 1.2m 설치합니다. 난간에 대해서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 사연이 우리가 지금 이게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가 있고 이 베란다 높이 몇 미터라고요? 1.2. 원래는 1.1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신장이 자꾸 커진다고. 커지니까 1.2로 높여서 1.2로. 근데 제가 이게 한 몇 년 됐는가? 이게 3회 때니까 3기. 지금이 10기. 빼면 7년이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강북 박물관에서 제가 수업하다가 우리는 여기서 수업 끝나고 남자들 담배 피러 어디로 가요? 1층 가죠. 여자들은 담배 피러 어디로 가요? 옥상 가죠. 안 그러나요? 안 해요? 그 학원이 6층짜리 학원이었는데 쉬는 시간 되면 남자들은 옥상으로 6층 건물인데 학원이 5층에 있었는데 남자들은 쉬는 시간에 6층으로 담배 피러 나오고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여자는 답답하니까 1층 내려가니 너무 멀잖아요. 근데 그 학원에는 마침 뭐가 있냐면 베란다겠지. 베란다가 있는데 벽이 있다 그러면 베란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람이 3명 정도는 서 있을 공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 여기서 좀 공기 좀 쐬고 들어오거든요. 베란다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앞으로 그때가 아마 지금 7월 정도 됐을 겁니다. 7월이나 6월 이제쯤 돼가지고 난간 높이 1.2다. 그거 설명하면서 난간 높이 1.2 왜 이렇게 높아야 되나? 뭐 하면 안 되니까? 밖에 바람 쐬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머리에 들어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무거워진다는 얘기요. 처음에 임박할수록 바람 쐰다고 어쩐다고? 베란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재수없으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는 시간에 둘이 거기 베란다 가다가 쉬는 시간에 이분이 김모 여인인데 김모 여인이 올해 지금 3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명모라는 동생하고 같이 베란다 또 나가러 가는데 얘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한마디 딱 하니까 3년 동안 공부하다 열받아가지고 사무를 하면서 짐 싹 꺼내가지고 집에 가본 거예요. 학원 안 해, 공부 안 해 그러고. 이 동생이 뭐라고 했길래 열받아서 집에 갔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원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년 뒤에 제가 다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리 수술하다고 병원에 누워 있었더니 이제 문병 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쌤 그때 내가 학원 다니다 포기했잖아. 근데 왜 포기했어? 했더니 궁금하지 않냐? 궁금해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것이 나한테 이러고 말하는 거야.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쩐다고? 베란다 나가지 말라고. 어쩐다고? 머리에 등게 말아서 어쩐다고? 떨어진다고. 무거우니까 떨어진다고. 동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네. 언니는 좋겠네. 언니는 좋겠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열받아 가버리죠. 언니는 좋겠네. 떨어질 일이 없잖아. 이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쯤 하면 1.2m 잊으면 안 돼. 1.2. 1.2 잊으면 안 됩니다. 1.2. 헬리포트는 11층 이상의 층의 건물로서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건축물이 쫙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이게 11층 이상층이다. 얘도 11층 이상층인데, 이거는 평지붕이고, 이번은 경사지붕이고, 평지붕. 이 11층, 20층이다 그러면, 여기서 화재 발생하면 5등. 20층인데 화재 발생 짬밥 3인가? 어떻게 대피할 거냐고. 그때 어디 가야 돼요? 옥상 가야 돼요, 옥상. 그러니까 옥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헬기장이 있어야 대피한다고. 그래서 이 건물이 몇 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층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10,000 이상이면 옥상에 뭐 설치한다? 헬기장. 이게 헬기장 표식이 H. 이게 원래 H.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얘만 샥 떼주면 뭐가 돼요? 11층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 뾰족하게. 뭐 헬기가 와서 잠잘 틈 와서 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여기는 뭐한 여기는 대피 공간. 뭐 설치한다? 대피 공간 설치한다.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는 건 뭐예요? 지주 PP. 지가 뭐예요? 지하층, 주, 지상층 부서 주차장, P.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연경. 또 P. 경사지붕 안의 대피 공간. 그게 얘. 경사지붕 안의 대피 공간 이겁니다. 11층 이상인 층으로서 11층 이상인 층 바닥면적이 10,000 이상이면 평지붕이면 헬기장, 경사지붕은 밑에다 대피 공간 설치 이 부분이요. 그래서 난간 높이 1점이고 헬기장은 11층 만이다. 11층 만. 그 다음에 건축 설비입니다. 승강기입니다. 1번 승용 승강기 체크합시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체크합시다. 6층 진하게 6층 인 건물에서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 계단이 하나 있으면 안 해도 좋다.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비성용 승강기는 31m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 비성용 추가로 설치한다. 설치 기준은 설치 기준이 아직 처음에 나온 적이 없는데 굳이 설명하겠다 그러면 자 31m를 넘는 층 중에서 최대 바닥 면적이 만약에 8,000이다. 8,000제곱미터면 비성용 승강기 몇 대 설치하냐? 일단 1,500까지는 한 대입니다. 1,500을 넘으면 3,000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부터 이제 1,501부터 얼마까지? 4,500까지 하나. 4,501부터 얼마까지? 7,500까지 하나. 7,501부터 얼마까지? 1,500까지 하나. 총 몇 대 합니까? 그러면 8,000이면 4대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 식으로 설치한다 이 얘기고.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3번 2대 이상의 비성용 승강기 설치할 때는 화재 시 소화의 지정 옆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라. 그 말은 분산 배치라 이 뜻이에요. 비성용 승강기는 분산 배치. 우리 중개사 6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 8회 시험에 비성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31m 초과하는 건축물. 14회 시험에 2대 이상의 비성용 승강기 설치하면 분산 배치냐 집중 배치냐? 분산 배치다. 딱 거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뭐를 아직도 안 써먹었냐 그러면 앞에 페이지 보면 73페이지 뭐가 찔납니까? 6층 인 이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다고. 간병사나 또는 관리사나 또는 건축기사 시험에는 다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만 안 나왔어요. 왜 6층 이익 줄 거였냐 그러면 다른 시험에는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틀린 것은 해가지고 6층 이상인 건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승용 승강기 안 해도 좋다. O야 X요? X. 6층 이상인이 아니고 6층 인이다. 6층 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 6층 이상인이 아니고 인. 꼭 찍어서 6층짜리 건물은 승용 승강기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6장 지역지구하는 건축물입니다. 지역지구하는 건축물. 자,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 경우 또 머리를 흔들어서 국계법 보내 국계법 시간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이거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걸친다. 국계법 뭐라겠어요? 가장 작은 범위는 330 이하 도로띠 상업 660 이하가 있으면 없으면 시험에 안 나와요. 있어야 시험에 나옵니다. 100%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등을 어디 쓰고 가장 큰 용도 지역을 따르고 건폐가 용적률 뭘 쓴다? 가중 평균치를 쓴다. 그러면서 단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를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관 고도를 따른다.
두 번째,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따른다. 단 방화지구와 그밭지구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획하면 그때는 그래야 된다. 각각 쓴다. 세 번째, 대지죠.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을 쓰는데 녹지지역 안에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고도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관고도.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면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이게 국토계획법 얘기예요. 국토계획법. 그러면 이제 우리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뭐라 하는가?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걸치면 330, 660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이런 거 아예 없이 그냥 뭐라고? 그냥 과반.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면 과반이 속한 지역지구를 주의한다. 단 해가지고 건축물이 미관지구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관지구 따른다. 건축법 뭐가 없냐? 고도지구 규정이 없는 거예요.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다 방화지구 따른다.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방화벽 구에 가면 그때는 각각을 적용한다. 대지가 녹지지역 내에 걸치면 각각 쓴다.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 건축물이 미관지구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관지구.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면 건축물 전부 다 방화지구 쓴다. 이렇게 없는 걸 시험에서 써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결론은 뭐만 차이가 나요? 얘만 틀려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1번입니다.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경우 대리인이 정하는 바량 건축물과 대지 전부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2번 다만이 여기서는 잘 나와요.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지구 따릅니다. 2번 방화지구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친 경우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 구역이 되면 그 밖의 지역은 방화지구 따르지 마라.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그때는 무조건 각각 녹지는 녹지고 기타는 기타다. 단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미관지구.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2절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자입니다. 면적장 1번 면적 산정 방법에서 첫 번째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지역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지역 면적. 소요대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아까 했는데 소요대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 제외고 소요대비 이상 되는 도로와 별도 지정된 건축선 별도 지정된 건축선이 아까 말했던 도시지역에서 4m예요. 도시 4m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4번 가각전제 부분 도로, 모퉁이 건축선 그 부분은 제외. 5번 대지 안에 도시개시설 도로, 공원 등이 있으면 도시개시설에 포함된 부분은 대지 면적 제외한다. 5번이 중요해요. 5번에 더 써놔요. 3천만원. 수수료 3천 써요. 수수료 3천. 수수료 3천 뛴다 써요. 수수료 3천 뛴다. 5번 몰라가지고 수수료 3천만원. 3천원이 아니고 수수료 몰라도 3천만 떼었어.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중개해가지고 수수료 3천만원 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3천만원 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3천만원을 떼었다니까. 원래 얼마짜린데? 5천짜린데 3천 띄고 얼마 받았어요? 2천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속쓰리 안 쓰려? 속쓰리지. 왜 그랬냐고. 그 친구가 걔 공부 잘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대지에다 공장부지 중개인데 이쯤에서 여기에 뭐 가르쳤어요? 이쯤에서 녹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땅 면적이고 대지 면적인데 여기가 뭐가 있더라? 녹지가 있는데 녹지를 얘는 뭐라 생각하냐? 녹지 지역이라고. 녹지 지역도 용도 지역이지. 녹지 지역에 있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해야 하네요? 당연히 포함해야지. 녹지에 있는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해야 하네요? 녹지는 뭐예요? 녹지는 여기서 말하는 5번. 녹지는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시설. 녹지는 도시계획 시설. 녹지 지역은 용도 지역.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도로, 공원 이게 중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중계 다 해놓고 보니까 이 부분 뭐라고? 녹지 걸쳤는데 얘는 녹지 지역생 가지고 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서 빠진다는 얘기요. 이것만 가지고 공장 건축하려니까 공장이 원하는 공장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면적이 얼마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갖다 여기다가 700평 짓는다. 700평. 700평 짓는데 얘가 말이야. 얘가 1050평이었다. 무슨 지역이냐? 공업지역이다. 건필 70이다. 0.7. 700평 나와야 안 나와요? 1000만 해도 700평인데 50은 얼마입니까? 그럼 730, 57에 35, 735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중개했다고. 근데 녹지가 얼마 되냐? 100 들어갔다고, 100. 근데 녹지 지역 생각했다고. 100을 빼보니까 얼마야? 950 곱하기 0.7. 됩니까? 안 됩니까? 7, 9, 63, 63에다가 57에 35, 그러면 얼마입니까? 665평. 몇 평이 안 되네, 그러면. 700평 짓는다는데 35평 안 되네. 그럼 700평 공장 짓는다면 35평 부족하다고 안 짓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스스로 5천 주기가 싫다는 얘기, 5천 주기가. 트집을 잡아. 계약 다 끝나고 트집 잡아야지. 너 때문에 든다고? 내가 공장 못 지게 생겼다고. 트집 잡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거? 사형수행 하다 보니까 스스로 3,000대 얼마 줬다고, 2,000 줬다고, 2,000. 받기는 받았는데 열받아 죽으려고 그러지.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5번 모르면 항상 생겨. 5번 모르면 3,000 뛴다. 스스로 3,000 뛴다. 도로, 공원 이거 보지 말고 뭐 보라고요?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 해당하는 부분은 자, 도시계획 시설. 녹지도 도시계획 시설이고 도로가 빵 지나간다. 도시계획 시설이고 여기에 이러고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도시계획 시설이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대지 면적 제외입니다. 2번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뭡니까? 건폐율, 건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건폐율입니다. 건대. 즉, 거기 나오는 건축 면적은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개념으로 1번. 1번은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1번 건축면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뒷면. 포인트는 무슨 선? 중심선. 2번 처마 차양 스스로 안 중요합니다. 3번. 혹시 나온다면 2번보다도 3번 봐야 돼. 3번. 다음의 경우는 건축 면적 체크합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로 문제 푸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번 암기하시고 지표면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 지표면 땅바닥에서 1m 이하는 건축 면적의 제외. 근데 그게 뭐냐? 창고가 뭐예요? 물품 저장의 창고요. 창고 물품 저장하고 자, 물품을 입고 출고해서 차량 잡아보면 차 대는 부분이다 그러면 1.5 이하까지는 제외. 1번은 암기해야 될 숫자니까 지표면 1m 이하는 제외한다. 창고 차량 접안은 1.5 이하까지 제외한다. 나머지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까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안 봐도 괜찮아요. 보행통로, 차량통로 생각이 나면 산입하지 않는다. 생각이 안 나도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산입받는다. 지하철 출입구 상부 산입받는다. 생활폐경 보관함 산입받는다.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산입하지 않는다. 가축 전용 예방 어쩌고저쩌고 산입하지 않는다. 매장문화재 산입하지 않는다. 몰라도 괜찮다는 얘기요. 문제를 만들 때는 없는 말, 없는 지문은 절대 안 만들어요. 법조문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문제 만들면 말 바꾸지도 않아요.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찾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도 묻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방법만, 문제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것 중에서 써놓고 산입한다냐, 안 한다냐. 근데 뭐라고?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문제는 1번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1번은. 높이 2m 이하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 1m 이하지. 1m 이하. 2m가 아니고 1m 이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암기하고 나머지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단지 뭐는 기억나야 돼요? 산입하지 않는다. 그게 기억 안 나면 내년에 또 와야 돼요. 다른 거는 생각 안 나도 괜찮은데 뭐는 생각나라고? 산입하지 않는다. 그거는 생각나라고. 그래서 2번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 차량통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출입구 상부, 생활폐경 보관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가축 예방, 그리고 매장 문화재 전부 다 산입하지 않는답니다. 3번 바닥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뭡니까? 용적률.
연면적이 뭡니까? 바닥 면적 합계. 따라서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개념으로 1번 각층 전부 또는 일부 벽, 기둥,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트면적.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트면적입니다.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트면적. 2번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벽, 기둥의 구역이 없다. 막힘이 없다. 막힘이. 어디 생각해야 돼요? 주유소 쫙 해가지고 이런 거 막힘이 없는 이런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1m 후퇴, 끝에서 1m 후퇴하면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게 뭐라고요? 바닥 면적. 필로티,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의 전용, 공동주택이 있으면 제외.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주차공간 이용하지도 않고 공동주택도 아니다 그러면 포함. 출제요인이 정상이면 생각. 자, 필로티 부분을 공중통행에 이용하지 않고 차량통행에 이용하지 않고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그렇게 길게 4개에서 안 4개에서요? 낼 리가 없죠. 바보가 아니면. 그러니까 필로티가 나오면 하나만 더 칩니다. 필로티를 통행에 이용하면 포함 제외? 제외. 그렇게만 낸다고. 필로티가 공동주택에 있으면 제외. 그러니까 필로티가 나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면 무조건 어쩐다? 제외라고 제외. 포함 쪽에서 문제를 만들지를 않는다고. 이치적으로. 필로티 나오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제외. 그럼 문제를 빨리 풀어요. 빨리. 너대 베란다입니다. 너대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어떻게 그런 거 다 해준 거야? 너대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거 다 못 쓴다니까 지문이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줄여놓은 건데 이거 펼치면 지문이 엄청 길어져. 너대 면적은 너대 재판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다. 근데 이게 지금 줄여 쓴 거고 너대 면적은 너대 면적 해가지고 가로치고 어쩌고 잔뜩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길으니까. 너대가 뭐라고요? 베란다. 베란다 부분 면적은 너대 면적에서 너대 재판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한다. 시험 문제는 뭐라 나오냐? 너대 면적은 모두 바닥 면적에 제외한다. X. 너대 면적은 모두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 X. 너대 면적 중 일부는 포함하고 일부는 제외한다. 그런 엉터리 문제는 안 만들어. 그런 문제가 어디 있냐고. 바로 이 신청하지 어디가 일부고 어디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그런 문제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만 나왔다 그러면 항상 너대 면적은 모두 바닥에 제외한다. X. 모두 포함한다. X. 항상 문제, 지문이 긴 것들을 문제 쓰고 출제자가 지문이 긴데 문제 내고 싶어요. 근데 길면은 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확 줄여가지고 틀렸다. 그럼 누가 말 안 할 거 틀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틀린 걸로, 지문이 긴 것은 틀린 걸로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요. 아니면 통째로 해가지고 박스에 딱 해가지고 하나 쫙 해가지고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는 그럼 뭐라고? 1.5. 그럼 되지 뭐 1.5. 너대 1.5. 5번입니다. 단열대를 구조체 외기티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는 포함 제외가 아니고 이런 얘기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오세요. 한 번도 설명 한 번 끝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벽이 있습니다. 벽. 여기도 이렇게 벽. 그러면 바닥 면적이 벽에 무슨 선이요?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점인데 이 벽에 단열재가 스트러블. 단열재를 갖다 이 벽의 외쪽에 이렇게 여기 때 외벽에 때 이렇게 단열재 스트러블 대고 이렇게 스트러블 대고 단열재를 이렇게 스트러블 바깥벽에 이렇게 대고 그런 다음에 벽에다 스트러블 대는 거 봤습니까? 이런 주택 봤나요? 지나가면서 누르면은 앞으로 갈 때 남의 집 지나갈 때 이거 손가락 꾹 눌러 봤던 거는 쑥 들어간다고 깜짝 놀라게 별 생각 없이 이러고 누르고 가다가 좀 누르면 쑥 들어간 게 있어요. 뭐야 이거? 그게 뭐라고? 옆에다 스트립을 대가지고 뿜줄로 시멘트 비슷한 거 확 뿜어만 놨다고. 색깔은 분명 보면 이게 뭐 같은데 콘크리트 같은데 누르면 쑥 들어간다니까 뭐 되었던가? 스트립을 대놨다니까 이걸 갖다가 차가 꽝 박으면 벽이 부서진다니까 이게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고 스트립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옆에다 벽돌을 떠 이렇게 벽돌을 갖다 이렇게 보호해야 되니까 벽돌 떠 싼다고 벽돌 이렇게 떠 쌓았다고 이렇게 떠 쌓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벽 두께가 훨씬 넓어진 벽 두께가. 어이구 벽이 아까서 여기서 여기까지 벽이었는데 이제는 벽이 여기서 여기까지 벽이 됐네 이제. 아까는 여기였는데 이제는 이만큼 벽 두께가 넓어졌잖아 이렇게. 그러면 무슨 선 한다고? 중심선. 벽 중심선 하면 이게 되잖아 이게 될거아니요. 근데 이런 경우 자 단열재를 외기측에 설치했다. 그럼 얘는
무슨 층? 내층. 얘는 뭔? 외층. 내층 무슨 벽? 내력벽. 외층 비내력벽. 그랬을 때는 내층 내력벽 중심선으로 똑같다 이 얘기. 있든가 말든가 그 얘기입니다. 5번 단열재를 구조체 외기지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경우는 단열재가 설치돼 외벽 중 내층 내력벽 중심선 기둥 단열재를 구조체 외기지 그럼 뭐라고? 내층 내력벽. 단열재를 구조체 외기층 무엇이라고? 내층 내력벽 중심선. 처음에 몇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혹시나 합니다. 지금 혹시나. 그 다음에 다락. 다락은 중요한 감기의 다락. 층고 1.5 이하 제외. 경사형태 지붕은 1.8 이하 제외. 거기까지 1번부터 6번을 몇 번 반복해서 그 부분을 익혀야 돼요. 그 부분. 그 다음부터는 안 읽어도 다 알아요. 7, 8, 9, 10, 11, 12 무조건 짠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 승강기타, 계단타, 굴뚝, 더유투수도 제외. 옥상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정화조 제외. 공동대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생폐 보관함 제외. 건축물 내몰리 간다. 미관 현상, 열 손실 방제, 외벽에 부과하는 마감재 제외. 장애인 승강기 제외. 가축 전염 예방 제외. 매장 문화재 제외. 나머지는 전부 다 제외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잡아야 돼요. 바닥 면적 어떻게 산다고요? 벽 기둥 무슨 선? 내부선, 중심선. 중심선 둘러싼 수평 면적이고 벽 기둥에 구분이 안 돼 있다. 지붕 끝에서 1m 호텔. 필로티가 나오면 무조건 뭐로 나온다? 제외로 나온다. 제외로. 그리고 너대는 무조건 너로 나오면 틀린 거다. 틀린 거. 너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단열대를 구조체 외기치기 그러면 내층 내력벽 중심선. 너대 1.5 이하 제외. 경사형태 지붕이면 1.8 이하는 제외. 4번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입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 부분은 제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지, 주, 피. 지, 지하층. 주, 지상층 부주저장. 피. 초고층, 준초고층, 피는 안전교. 피. 경사지붕 안에 대피공간. 지주, 피 제외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암기 딱 하고 식재 시험을 하는 게 나오기만 나와라. 지주, 피 제외다. 지주, 피 제외다. 딱 갔더니 32층인 건축물의 피는 안전구역은 제외한다. 옵니까? 했습니까? 야, 난 또 지주 PP인데 왜 또 32층이야? 32층. 137m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137m인 건축물에 137m면 들어간가? 137m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는 안전구역 제외한다. 그럼 이것도 137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문제니까 3번을 빨리 바꿉시다. 초고층 뭐라고요? 50층 이상 200m 이상. 준초고층 뭐라고요? 30층 이상 120m 이상. 그렇게 바꿔놔야 문제가 나와도 32층이 나와도 140m 나와도 순간순간 대응한다고 대응.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초고층 뭐라고? 50층 이상 54, 20, 200m 이상. 준초고층은 30층 이상 몇 미터 이상? 120m 이상. 자, 이제 건폐율과 용적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잠시 쉬고 합시다.